렛츠고 광주. 지난해 흥행몰이를 한 영화 택시 운전사는 실제 인물 힌츠페터 기자와 운전사 김사복의 5.18 민주항쟁 잠입에 관한 얘기. 그러나 당시 광주로 향한 이들의 진짜 얘기는 다르다는데 두 주인공의 광주 잠입기를 소상히 아는 이가 있으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5년 전부터 이들의 사연을 취재해왔다는 KBS 장영주 PD. 그는 5.18의 참상을 영상으로 기록한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에게 조력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힌츠페터 기자가 광주에 갈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김사복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We came in contact with our driver, Kim Sabok. He agreed that we leave by car for Gwangju. 5월 20일 당시 운전사 김사복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던 힌츠페터. 그는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Kim Sabok was very eager also to help us. 계엄군이 광주로 향하는 진입로를 막자 김사복은 시골길을 우회해 광주로 향했고 그 결과 광주의 5월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어떤 기자도 광주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2차로 또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이런 기자들은 없어요. 힌츠페터의 취재 일지를 살펴보면 광주로 향하려던 김사복의 노력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데 2번, 3번 광주로 갔다 온 게 나타나죠. 이 광주행에는 명백하게 김사복과 같이 갔다고 힌츠페터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의 인연은 스치는 인연이 아닌 70년대부터 지속돼 온 끈끈한 관계였다. 이게 82년도 힌츠페터 기자의 사진첩 속에 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 힌츠페터가 상당히 신뢰하는 한국 취재원이자 코디네이터이자 택시 드라이버고 번역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힌츠페터의 든든한 조력자 김사복.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버님 생전에 읽으셨던 책들이고요. 사진들입니다. 인간 김사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그의 아들. 사실 김사복은 일반 택시기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영어와 일어에 능통했던 그는 198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외국인 손님을 상대하는 호텔 택시 운전사였다. 택시비 100,000 now. 게다가 그가 5.18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로 잠입한 것은 영화에서처럼 단순한 돈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데 렛츠고 광주 오케이? 기본적으로 인권주의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죠.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읽던 책들을 살펴보면 그의 확고한 소신을 알 수 있다고.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10회 인권 옹호 주간에 대한 관련된 사설입니다. 평소 뜻을 함께한 분들 또한 남달랐는데 장준환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함석권 선생님이시고 두 분 사이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숨어서 민주화에 역할을 하셨다고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로 밝혀지면서 뜻깊은 자리가 많아졌다. 아버지의 소신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승필 씨. 특히나 올해는 처음으로 소중히 간직해온 아버지의 생전 사진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진을 공개해 평범한 소시민 김사복의 모습을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지만 소탈한 김사복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만감이 교차한다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라면 나도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동참해서 진짜 싸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라기보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쩌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민주화 투쟁에 그래도 열망이 좀 있었지 않나. 지금은 자신이 사진 속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가 됐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점점 크게 느껴진다고. 힌츠페터 씨 말씀도 있으셨듯이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외부로 이렇게 알려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아버님이 자랑스럽죠.
다음날 아침 일찍 방송국을 찾은 승필 씨. 오늘을 학수고대한 이유, 특별한 만남 때문이다. 뭐 하나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이 외국인 여성과 승필 씨는 과연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일까? 저분은 힌스페터 씨 부인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뵙습니다. Gesagt, ich würde eigentlich, obwohl der Kimser-Bock noch leben könnte, wenn ich denke, vielleicht nein, aber wenn, dann würde ich ihn eigentlich gerne wiedersehen. Aber ich habe auch keine Adresse und gar nichts. 40년 가까이 김사복을 그리워했다는 힌스페터. 끝내 김사복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생전에 항상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힌스페터 부인. 남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김사복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살아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전혀 몰랐어. 몰랐어. 그리고 또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힌스페터 부인은 그간의 사연을 이제야 알게 됐는데 사실 이 사진이 없었다면 지금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작사가 이제 보여주면서 힌스페터 씨가 맞다라고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힌스페터가 찾는 김사복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신한 승필 씨는 증거를 찾다 어렵게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 다정한 두 사람을 보니 아쉬움이 더 커진다. Ich freue mich, dass wir uns getroffen haben durch Ihre Initiative. Sich gefreut hätte, sich mit Ihnen zu unterhalten und über Ihren Vater vielleicht noch ein bisschen zu sprechen. 감격스럽고 아버님한테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도 이제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38년 동안 쌓아둔 회포도 풀기 전 자리를 뜨는데 두 사람이 발길을 옮기는 것은 방송 스튜디오. 방송 출연이 약속돼 있기 때문이다. 제대하고 나서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참 원망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어느 날 혼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참혹한 5.18을 겪은 인간 김사복을 알린 시간. 그나마 그래도 아버님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였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힌스페터와 김사복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의 VIP 시사회. 택시 운전사 내용이랑 어떻게 내용이 다를지도 궁금하고 사실적이게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기대돼요. 최근 힌스페터와 김사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좌석은 이미 만석. 사람들의 응원으로 무대 인사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젊은들 조금 봐주셨으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또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낡은 비디오를 본 많은 사람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5.18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던 힌스페터와 김사복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수십만의 광주 시민이 겪은 잔인한 5월이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해지는 듯한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을 승필 씨에게 위로의 악수를 건네는 사람들. 민주화에 대한 아버지의 소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맘때면 택시를 몰고 광주를 찾았을 아버님 생각이 난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안고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 금남로로 좀 부탁합니다. 예. 5월 광주의 금남로는 5.18 광주항쟁을 겪은 이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 당시에 5월달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이고요. 제가요. 2018년 5월달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5.18 주간이고 그래서 훨씬 더 이루겐 힌스페터 씨를 광주로 모시고 온 분이 바로 김사복 씨라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세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봤습니다. 예. 진짜 좋으신가 봐요. 예. 제가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로 김사복이었으니까. 네. 저 너무 좋죠. 그것도 그 광주의 김사복이라고 하시니까 예, 너무 막 감동적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사 영화에 그 YMCA 빌딩 옥상에서 나온 최 기자분, 거기 실존 인물이세요. 나경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승필 씨가 굳이 금남로를 찾은 이유가 있다는데 아버님이 인스펙터 씨를 모시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이 거리고요.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치며 30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집결했던 금남로. 특히 이곳은 당시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항상 이 전입빌딩하고 이 YMC 사이가 공수부대가 중점 탱크를 놔두고 바리케이트를 쳤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킨스페터 씨하고 아버님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장면을 옥상에서 찍으려고 여기 올라오신 거로 압니다. 힌스페터가 바라본 1980년 5월의 금남로는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고 이를 꺾기 위한 상상을 초월한 폭력이 있었다. 저 건너편에가 전일빌딩인데 주로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데가 전일빌딩 옥상입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치열했던 격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흔적을 따라 승필 씨가 발길을 옮긴 곳은 옛 상무관. 지금은 텅 빈 조용한 이곳이 한 맺힌 울음소리가 가장 많이 울려 퍼졌던 현장이었다. 민주화를 외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학생이었다.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 상무관에서 신스페터 씨가 찍는 장면에 제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죄 없이 목숨을 잃었을 평범한 시민들. 아버지가 비통한 마음으로 직접 목격했을 5.18. 비극이 되풀이되질 않길, 그리고 그날의 진실과 의미가 잊히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광주의 진실을 좀 잘 전하는 것이 아버님의 소신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